틈만 나면 어깨 올라와. 야, 너 그거 꾹꾹이 하면 다 뜯어진다. 뻔뻔하게 열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아, 이제 사람 보면 그냥 막 쫄쫄 오네. 또 온다. 이 사람 무는 거 봐, 이거. 이 공격하는 거야 지금.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유 무서워. 이 사람을 공격하네. 아유 무서워. 또딱킷으로 밀기 전에 칼로 딸 수 있는 데까지 따보겠습니다. 그때 20분 하니까 한 30분 해놓을까? 예열 없이 네. 30분? 오 됐어. 씨. 170도. 오케이. 시간 30분 딱 맞춰져 있네. 오케이. 아 이게 열기가 확 느껴지네.
뜨거. 뜨거우면 저거 써야지 뭐. 뜨거. 뜨거. 이 오븐용 접시 말고 오븐용 또 장갑이 있어요. 벙어리 장갑. 그걸 샀어야 되네. 오, 진짜 뜨거.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역시 내가
얘는 저랑 인연이 아주 각별한 그래픽카드입니다. MSI 3070 게이밍 엑스트리오인데요. 이미 사용을 해봤던 그래픽카드고 그거는 벌써 처분을 했죠. 얘는 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애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지금처럼 많이 올랐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3070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더 만져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 아무튼 제가 만져본 3070이 총 5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클럭이 제일 높게 터졌었고 온도도 얘가 제일 착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중에선 성능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얘가 모든 3070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은 애는 아니죠. 같은 MS에서 나온 제품만 놓고 보더라도 얘보다 성능이 좋은 슈프림 같은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슈프림X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아니지만 정식으로 국내에 출시가 됐다 하더라도 얘보다 적어도 4, 5만원 정도는 더 비쌌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이밍 엑스트리오가 3070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한번 열어보죠. 글카 지지대하고 설치 부속 들어있고요. 쿨링팬은 톡스 4.0 팬이고 3개가 달려있습니다. 요 안에 방열판 모양은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소음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사용해봤던 3070 중에서 얘가 클럭이 제일 높게 터지고 온도도 제일 낮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도 있습니다. 크기도 얘가 제일 크고 무게도 얘가 제일 무거워요. 온도가 낮다는 거는 발열 성능이 좋다는 거고 발열 성능이 좋으려면 이 방열판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방열판이 커지다 보니까 글카 전체 사이즈가 커지고 무거워진 겁니다. 크기가 커지면 또 다른 간지가 있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는 건 꼭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무게는 아니죠. 무거운 간지는 없어요. 1440g인데 3070 치고는 무거운 편입니다. 크기는 323에 140에 56이에요. 장착하기 위해서 슬롯은 3개 필요합니다.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i9주 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카 장착 최대 길이가 32cm거든요. 그런데 얘는 길이가 323이어서 그 케이스에는 3mm 차이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글카들은 케이스를 좀 가리는 편이에요. 너무 작은 케이스에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는 프레임은 기판 휜 방지 가이드고 보조 전원은 8핀 2개 들어갑니다. 최대 사용 전력은 240W예요. 권장 파워 용량은 650W인데 넉넉하게 쓰려면 한 750 정도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후면 백플은 소재가 좀 특이해요. 그래핀이라는 소재인데 일반 금속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금속에 비해서 강도나 발열 성능은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근데 써보니까 잘 까져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글카 뺄 때 이 걸쇠를 드라이버로 눌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주 쉽게 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씁니다. 얘가 일반적인 나무젓가락보다 힘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이게 원래 용도가 밥 먹으라고 나온 게 아니고 글카 빼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완전히 글카 빼라고 만든 거지. 이 젓가락은 어디서 파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가집 가면 많이 있습니다. 꼭 이거 주더라고. 입출력 단자는 DP3개 HDMI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꽂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입니다. 예, 요거는 뭔지 아시죠? 여기까지 밖에 안 보이지만 책상 밑으로 들어가 보면 모라가 있습니다. (3070) 게임 엑스트리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입니다. 최고온도는 64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겨울에는 60도 보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실내 온도가 31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64도까지도 올라가네요. 그래도 날씨를 감안하면 온도는 착한 편이 맞습니다. GPU 클럭은 최고 193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기어원 3866하고 기어2 4600으로 각각 링스 통과한 스샷입니다. 기어원 3866의 세브램타는 이렇고요. 전압들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지플 값은 최고 601까지 나왔고 레이턴시는 39.2에요. 기어2 4600으로 세팅한 램타는 이렇습니다. 전압들은 이렇게 줬고요. 지플 값은 4600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최고 606까지 나왔고 레이턴시는 42.9입니다. 둘 다 똑같이 50배수의 캐시 46 줬어요. 이쪽이 기어1이고 이쪽이 기어2입니다. 테스트 환경은 이렇고요. 이 둘 중에 어떤 쪽이 낫다고 결론이 나면 나중에 ABT하고 수동 오버 중에 어떤 게 또 나은지 그걸 또 비교해 볼 건데요. 일단은 수동 50배수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깜빡하고 안 적었는데 지금 제 방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실내 온도가 31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쿨러는 모라를 썼어요. 요즘 날씨에 일반 일체형을 쓰려면 제 방에서는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모라를 달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건 벤치 성능 비교인데요. 뭐 얘네들은 돌리기는 돌렸지만 대부분 램오버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벤치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아이다 레이턴시만 좀 차이가 납니다. 1대1 쪽이 램클럭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레이턴시는 더 잘 나옵니다.
자, 게임에서는 확실히 1대1 쪽이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이 빨간색 글자가 점수가 더 높은 쪽인데요. 이쪽이 전부 빨간색이죠. 얘도 빨간색이 3개가 있긴 한데 동점이어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건 없고 3가지 항목은 동점이에요. 특히 이 배그 같은 걸 보시면 배그는 램오버에 굉장히 예민한 게임이거든요. 얘를 돌려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평균이든 하위 1%든 1대1 쪽이 확실히 더 잘 나오죠. 예, 이 테스트는 3070 게이밍 엑스트리오로 진행했고요. 좀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3080 슈프림으로도 돌려봤습니다. 이거를 한번 써먹을 때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딱 8핀 3개짜리거든요. 예, 슈프림이 딱 8핀 3개죠. (3080) 슈프림맥스로 돌린 결과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3가지 항목에서 4600쪽이 이기긴 했는데요. 차이가 뭐 0.1, 0.2, 0.8, 채 1프레임 차이가 안 납니다. 3080에서도 배그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3070하고 프레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 정도 클럭 차이일 때는 기어원일 때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도 잘 나오지만 제가 오버한 조건 기준으로는 이쪽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얘는 높은 온도에서도 잘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이쪽이 더 타이트하게 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보다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면 얘도 돌아가긴 하겠죠.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1T를 2T로 바꾼다든가 또는 16, 16, 31을 17, 17, 34로 바꾸면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얘한테 밀리는데 느슨하게 풀어주면 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 클럭을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오버할 수 있는 조건이나 수율이 안 된다면 1대1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130 버전입니다.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는 OC 카테고리로 들어옵니다. 제일 위에 OC 익스플로 모드는 엑스포트로 맞추시고요. CPU 레이시오 어플라이 모드는 올코어로 맞춥니다. 한 칸 밑에가 CPU 배수인데 저는 50배수로 맞췄습니다. 근데 이게 50배수가 쉽지가 않아요. 카본이나 포스보드를 기준으로 얘를 50배수를 넣으려면 수율이 아주 좋든가 뚜껑을 따든가 아니면 외기 온도가 아주 낮든가 쿨러 성능이 엄청 좋든가 최소한 이 중에 한 가지 조건은 만족을 해야 50배수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CPU 레이시오 모드는 픽스드 모드로 바꾸시고요. 한 칸 아래 어드밴스드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손대지 말고 쭉 아래로 내리다가 C 스테이트만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그 아래 4가지 값은 모두 다 최대로 설정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숫자들이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 아래로는 손대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몇 가지 바꿔놓긴 했는데 이렇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밑으로 통과 이 AVX 볼티지 가드밴드 스케일이 2개가 있거든요. 위에 게 AVX고 아래 게 AVX 오일입니다. 지금 저는 오토로 놔뒀는데 오토로 놔두면 각각 128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0으로 바꿔주게 되면 128일 때랑 비교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이 아래까지 같이 0으로 바꾸고요. 이거는 가드밴드 스케일을 오토로 뒀을 때랑 0으로 뒀을 때 차이를 보기 위해서 새로 돌려본 링스입니다. 지금은 아이들 상태여서 비드가 1.41V지만 링스가 한참 돌고 있을 때는 1.589 뭐 이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전력 소모는 패키지 파워 기준으로 361W까지 올라가고요. 최고 온도는 90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드밴드 스케일을 0으로 맞추고 돌린 거예요. 비드 값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도 1.41V예요. 가드밴드 스케일을 오토로 뒀을 때랑 비교하면 0.16에서 0.17 정도 더 낮아집니다. 전력 소모도 324W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온도는 오히려 살짝 올라갔어요. 이거는 가드밴드 스케일을 0으로 맞춰가지고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고요. 링스를 계속 쉬지 않고 돌리다 보니까 실내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본보드하고 포스보드에서는 가드밴드 스케일을 바꾸더라도 CPU 온도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비드값하고 전력 소모는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가드밴드 스케일을 0으로 맞추고 쓰는 게 전력 소모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28일 때랑 비교하면 전력 소모는 낮아지긴 하는데 CPU 온도는 안 떨어져요. 이 2가지 항목이 CPU 온도랑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CPU 온도랑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혹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기를 좀 더 먹더라도 그냥 오토로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로 놔뒀고요. 링 레이시오는 캐시 배수죠. 저는 46배수로 맞췄습니다. 얘는 기쿨하고 공냉하고 순행하고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각자 본인이 쓰고 있는 쿨러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워터 쿨러로 골랐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고 중간엔 손대실 필요 없어요. CPU IMC 대 디램 클럭에서 기어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랜클럭을 4600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를 기어 2로 바꾸고요. 그 한 칸 아래가 랜클럭입니다. 여기서 4600을 고르시면 되겠죠. 일단은 기어 1의 3866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어 1 한 칸 아래는 3866,
그 아래로 두 줄은 통과.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램타 세팅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세팅은 이대로 똑같이 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CPU와 램 수율에 따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넣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보다 숫자를 약간 더 크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숫자를 무조건 또 크게 넣는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에 제가 올린 세부 램타 세팅하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CK 4까지 입력하고 나머지는 오토로 뒀고요. 턴어라운드 타이밍은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TXP는 5, 이 아래쪽에 있는 PPD는 0을 입력했습니다. RTL하고 iOS 세팅은 뭘 만져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다 오토로 놔뒀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RTL하고 iOS 세팅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영상을 따로 올릴게요. 지금은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손댄 거 따로 없고요. PPD만 0으로 바꿔줬습니다. ESC 눌러서 나갑니다. 한 칸 아래 통과, 디지털 파워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손댄 거 없고 CPU하고 SALC는 모두 3으로 설정했습니다. ESC 눌러서 나갑니다. 볼티지 모니터는 VCC 센서하고 소켓 센스가 있는데요. 원래는 소켓 센스로 보는 게 편한데 이게 지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버전 바이오스에서는 VCC 센스가 소켓 센스입니다. 디폴트 값은 VCC 센스로 돼 있으니까 손 안 대셔도 됩니다. 나중에 바이오스 버전이 바뀌면 얘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켓 센스로 보는 게 편하거든요. CPU 코어 볼티지 모드는 오버라이드 모드로 바꾸시고요. CPU 전압은 저는 1.38을 줬는데 이건 뭐 본인 CPU에 맞는 전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SA 전압은 1.4V 줬고요. IO2 전압은 1.45V 줬습니다. 램 전압은 1.58 줬고 나머지 전압들은 안 만졌습니다. 이 램 전압 아래쪽으로는 만질 거 없습니다. 기어2의 4600 세팅은 전압을 약간 다르게 줬습니다. 이 전압들도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는 값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입력한 값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어 모드는 기어2로 바꾸시고요. 그냥 오토로 놔둬도 이 정도 고클럭에서는 기어2가 들어갑니다. 자, 세부 램타 세팅 보겠습니다. 커맨드 레이트는 리얼 1N으로 했고요. 나머지 세팅 값은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 타이밍 세팅은 이렇고요. 턴어라운드 타이밍입니다. 이번에는 TXP를 3을 줘봤는데 5를 줬을 때랑 별 차이 없습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는 손댄 거 없고요. 제일 마지막 쪽에 PPD만 0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스트용 파워 서플라이 필요하신 분께 나눔합니다. 테스트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 저는 메인컴에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아주 잘 썼는데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쓰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혹시나 또 모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컴보다는 테스트용으로 쓰실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기는 잘 돌아갑니다. 700W 골드 등급이고 세미 모듈러예요. 여기 있는 케이블이 원래 달려있는 거고 이게 모듈러 케이블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구성품 전부입니다. 케이블은 없는 것도 있지만 쓰시는데 부족하진 않을 겁니다. 대충 다 남아 돌고요. 혹시나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글카 케이블인데요. 세보니까 8+8+6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핀 3개짜리 글카부터는 안 돼요. 오늘의 암고는 700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700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